우리 주택도시 미래 또 건설산업에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다른 세미나 같으면 주택 무슨 어떤 문제의 개선 방안이나 도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건설산업을 어떻게 할까 이런 주제로 하는데 여러분 그 제목이 너무 크죠. 도시, 주택, 또 건설산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세미나 굉장히 의미 있는 세미나입니다.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이 내년에 30주년이 돼요. 우리 연구원 직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은 결국 우리가 건설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도 만들고 또 주택도 짓고 또 산업 인프라도 갖추고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은 좀 답답해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노력해 온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면은 매 정부 출범할 때마다 어때요? 야, 우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규제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도 시키고 신혼부부 주택 마련도 하자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건설 산업계나 부동산 산업계는 어떻습니까?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지금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도심에서 주택 장만하기 괜찮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도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도심에 또 주택 수요가 많아도 도시정비를 통해서 택지도 확보하고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점점 그 절차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부진하자, 품질 문제, 아파트 지도 하자 문제 여전히 이렇게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참 그 아이러니하죠. 기업은 공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대형 국책 사업 같은 게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해요. 유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수도권 등 도시로 인구는 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이나 도시 인프라 수요는 증가해요. 도시에서 이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택지나 도시의 이 건설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과연 도시와 주택, 이 건설 산업의 문제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해안으로 오늘 좀 답도 좀 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도시주택 문제를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봐야 되지 않나. 도시 계획 체계라든가 도시 용지의 조성 방법이라 주택 공급 방식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봐야지 하나 둘 제도 개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또한 도시와 주택은 누가 건설을 하죠? 결국 건설 사업자가요. 그럼 건설 산업과 건설 사업자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대로 못한다고 왜 못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능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뭔가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그 우리 사회적 파이도 커지고 우리 경제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도시를 조성하고 정비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목적 자체도 우리의 삶의 질도 높이고 우리 경제를 더 성장하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야 도시의 어떤 재정비 시설이나 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 경기가 살아나요. 그래 건설 산업도 살아나요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도시 이 주택 그 건설 산업을 보면은 각자 노는 것 같아요. 각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도시나 주택을 건설해 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적인 차원에서 도시 조성이나 주택 건설 과정, 건설 특히 이 건설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그래 생산 과정이 굉장히 또 분절돼 있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만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 성장을 하는 걸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파이의 성장에는 그것이
걸림돌로 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고성장 시대를 접어들었어요. 이제 과거 얘기예요. 두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도 뭐 5, 6, 7, 8% 아니에요. 이제 2%대 점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도 보면은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갔어요. 택지비도 올라가죠, 공사비도 올라가죠, 조달 금리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질 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자, 기능일, 인력이 부족해. 그리고 또 이제 건설 현장에는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징벌적 규제가 너무 많아요. 생산적으로 어떤 건설 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도 위축되고 생산성도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그 부담은 다 어디로 갈까? 건설 사업자한테만 갈까요? 주택 사업자한테만 갈까? 결국은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 국민 경제 부담으로 다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인식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개인적인 또 어떤 사업이 됐든 뭐 하시는 게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 쉬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힘들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IMF도 견뎌왔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견뎌왔고 유럽발 또 위기와 저출산 사태, 최근에는 뭐 코로나 팬데믹과 고금리로 지금 뭐 아직은 뭐 회복되지 않았으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위기 때마다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행여나 그냥 그때를 모면하는 대책, 그때를 넘기는 임기응변만 가지고 넘어오지 않았나.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환골탈태하듯이 산업이 됐든지 우리 개인적 가치가 됐든지 조직 문화가 됐든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좀 소홀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건설 산업이 전통적인 가치 인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태계와 체질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7, 80%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경기가 지금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민 전체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우리 건설인들이 이런 경기 활성화나 사회적 파일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책무라고 알아야 돼요. 우리 건설 산업만, 건설인들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산업은 그 분야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부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원체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계나 또 이제 특히 산업계에서는 당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는 기업들은 또 기업 현안에 충실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이나 학계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우리 연구원에서 21세기의 우리 건설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친시장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생산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로 상생하면서 파일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런 연구를 그동안에 해오고 지난 10월부터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지난 10월에 세미나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해관계라는 건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양보하고 조금 배려하고 조금 자기 역할을 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ESG 문제가 재무적 요소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공식 기준을 마련하는 그 틈새에 사람의 가치, 사람의 인식 문제를 가치 연구에서 발표를 해드렸고, 우리 건설 산업이 생산성이 낮아요. 부실 또 어떤 신뢰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새롭게 우리가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산 과정 또 행정, 사람의 인식 자체가 디지털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미 세미나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주택 도시 전반에 관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찾는 세미나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문제만 하더라도 도시에서 하루하루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욕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를 충족해줘야 도시는 유기체가 돼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도 독실 속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택 사업자들 오셨나 모르겠는데 주택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거주하고 잠자는 공간은 이제는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내 집이 아니더라도 임대에 들어가더라도 리모델링을 다시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홈 커뮤니티라도 그러고 홈 캠핑도 하고 홈 카페. 그러니까 내 주거 공간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욕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 공급, 양적인 공급만 해서 되겠는가? 해서 오늘 그 주택에 관한 문제를, 주택 도시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건설 산업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하는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가서는 그동안의 연구하고 세미나 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활용 정점을 하는 마음으로 가칭 건설 산업 재탄생을 주제로 하는 건설 산업의 역할과 나갈 방향을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오셨건 그동안에 세미나 계속 오셨던 분들은 내년 3월까지는 우리 연구에서 하는 세미나를 참석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우리 건설 산업이 변화하는데 같이 동참하시게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건설 산업의 변화를 추구하자 하는 게 단순한 규제 완화하고 제도 개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생태계 전환과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환되지 않으면은 이제 건설 산업은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만 공정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 도시 성장, 또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도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도시주택 미래와 건설산업 대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논의를 이렇게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귀한 생각들이 더해져서 우리 도시주택 건설 산업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도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어요. 우리 명지대학교 이상영 교수님, 우리 건설산업연구원에도 계셨고 건설산업 분야에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토론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사실 이런 자리에 오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부동산 부장님께서 오셨어요. 과거에 이제 국토부에서 부동산 건설 산업 분야도 많이 이렇게 기사도 쓰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해박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오신 분이니까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도 또 이동관 조사관님 오셨는데 행정부에서 많은 입법이 올라가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사관들이 잘해야 좋은 입법이 되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산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우리 주택협회 또 이동호 본부장께서 또 오셨고 전문가십니다. 국토연구원의 전재성 연구위원님 또 중앙대 또 전성재 연구 진장익 우리 교수님 모셨고 LH 토지연구원의 최상희 그 연구위원은 뭐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 취지에 부합하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 홀에 계신 분들도 오늘 발제와 토론 많이 들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신 의견은 우리가 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내년 3월에 발표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어려움 많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획하신 바 계획대로 다 이루시고 내년에도 또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연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